혹시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은 왕일지 몰라도 XRP는 황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한 암호화폐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25만 달러까지 올리면서도 동시에 XRP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드는 완전히 설계된 시나리오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트코인 홀더들이 왜 매도를 안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어떻게 XRP로 흘러들어가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도 타이밍을 연구하는 메타현입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이 판의 구조를 뜯어볼까요? 비트코인이 왕이고 XRP가 황제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왕과 황제라는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왕입니다. 상징적 존재죠. 암호화폐의 아버지이자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에는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XRP는 황제입니다. 세상에 없던 황제의 자리에 누군가가 새로 등극하게 되면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자로서 실질적인 국가 시스템을 지배하게 됩니다. XRP는 국제결제, 브릿지 통화, 정부 CBDC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뒤처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핵심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권위를 지키지만 실질적 힘은 XRP가 가져가는 구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진짜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었고 시장 전체의 방향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어텐션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을 베타 테스트 코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베타 테스트라면 무엇을 위한 테스트일까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의 베타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암호화폐라는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만듭니다. 디지털 자산의 가능성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전 세계가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정부와 기관들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타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왜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장 안정성 때문입니다.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팔게 되면 가격이 급락하게 되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은 비트코인을 안정 기둥으로 둡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담보 자산화입니다. 비트코인을 마치 부동산처럼 담보 자산으로 활용하여 또 다른 자금을 대출받아서 XRP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팔면 내야 하는 엄청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홀더들은 이런 방식을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담보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게 정말 치밀한 구조입니다. 첫 번째 단계,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은행 같은 곳에 예치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걸 담보로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 혹은 신용을 공급받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 자금으로 XRP, 이더리움, 알트코인을 매수합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필요한 자본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내용을 언론에 계속 노출시켜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기도록 심리전도 병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세가 분출되는 것을 막아서 비트코인 폭락을 미리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흥미롭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게는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25만 달러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설계자들이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하락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상승장에서는 폭등시키는 대신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25만 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으로 안정적인 담보 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 과정에서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과도하게 떨어지지도 않는 완충 자산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XRP를 비롯한 실용적인 암호화폐들은 실제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겁니다. 시장은 비트코인 안정화에서 XRP와 알트코인 폭발이라는 구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XRP가 정말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XRP의 독특한 포지션을 봐야 합니다. 첫째, 정부 채택입니다. 각국 정부가 국제 송금에서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CBDC 활용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들이 서로 연결될 때 XRP가 다리 역할을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담보화된 비트코인 자본이 XRP로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시너지를 만드나요? 생각해보세요. 정부와 기관들이 XRP를 쓰기 시작하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동시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엄청난 자본이 XRP로 흘러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XRP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시나리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각국 정부가 XRP를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하고 글로벌 은행들이 XRP를 결제 인프라로 본격 채택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의 XRP 기술을 활용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XRP의 실용성을 인정해서 대량 매수하고 개인 투자자들까지 이 흐름에 합류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수요가 몰리겠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왕자를 지키지만 XRP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시나리오가 미리 계획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계일까요? 비트코인은 왕으로서의 안정된 권위를 유지합니다. XRP는 황제로서의 실질적 권력을 장악합니다. 설계자들은 비트코인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비트코인 담보 레버리지를 통해 XRP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듭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구조 아닌가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비트코인은 왕, XRP는 황제라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징적 권위를, XRP는 실질적 권력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핵심 포인트 두 번째,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베타 테스트 코인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으며 이제 그 임무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세 번째, 설계자들은 비트코인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대신에 담보 자산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네 번째, 비트코인을 25만 달러까지 천천히 올리면서 안정적 담보 자산으로 만들고 그 자본을 XRP로 흘려보내는 메커니즘이 작동될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다섯 번째, XRP는 정부 채택, CBDC 연결, 국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세계 기축 통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도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지켜지고 XRP는 폭발하는 이 판은 이미 짜여진 게임일까요? 이건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금융 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언제나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메타영과 함께 해주신 모든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